오늘과 내일 연이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됩니다. 지자체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대선 공약 계획을 정한 뒤에 이 대선 후보들이 실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후 광주시의 어떤 정책 방향 어떻게 잡고 있는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그 제주 이 4.3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그러네요. 69주년이 네. 되는 네. 날이네요. 5.18 그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께서도 관련해서 많은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한라산 살록에 진달래가 피해야 될 곳에 핏빛 탐나도에 네.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국가 폭력,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늘 되묻게 되는 지금 세월호 인양 네. 또 최근에 전두환 이순자 씨 회고록 부부의 논란들. 회고록에 네. 이런 행태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진실 규명이 없이는 훗날 이렇게 혼란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광주시청 본관 앞에 저희가 이번에 세월호 인양 때 이렇게 큰 그 프랑을 붙였습니다. 네. 4.16, 5.18 진실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 4.3에서 굉장히 그 이념적인 갈등의 요소만 이렇게 부각돼 있었던 것을 제 94년 전두환 노태우 기소 촉구 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광주에서 시작이 됐었죠. 네. 그래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제주 4.3에 광주 5.18에 관심을 갖고 광주 5.18 그 진실 규명 같이 결국은 5.18이나 제주 4.3이나 비무장한 시민, 국민에 대한 무장한 국가 폭력의 전형적인 일로 다가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주가 그때 크게 방향을 틀었죠. 네. 아마 그게 5.18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늘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부는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억압의 존재인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존재인가, 그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만들어주는 존재인가. 뭐 이 질문은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 시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4.3 기념 추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적 어떤 진실들이 규명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5.18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진실 규명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간에 이제 기념 사업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이 틀어져 있었던 것을 전일 빌딩에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이 발견되는 순간 저희 광주광역시는 나름 굉장히 발빠르게 이 시기가 바로 진실 규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하고 5.18 진실 규명 지원단을 시에 설치를 해서 지원단과 함께 유관 학계 또 시민사회운동단체와 함께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들을 더구나 대선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이 일이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공분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일부 후보는 헌법 전문회까지 게재해야 된다는 이런 조금 전향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이런 어떤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그런 작업들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세월호도 진실을 규명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이 세월호 이 안타까움들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또 같이 공감하면서 이 뭐 프린지 페스티벌을 지금 현재 4월 22일로 지금 연기해 놓은 상황이시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연기해야 될 걸로 생각했고요.
광주는 금년부터 작년에 한 달에 2번씩 개최했던 프렌치 페스티벌 금남로와 5.18 문화광장을 활성화시켜서 아시아문화 전당과 함께 광주를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었는데요. 네. 금년부터 이제 매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네. 이런 프로 그래서 보면 그런 볼거리가 있고 또 저녁에 되면 대인 야시장 또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등에서 먹거리와 네. 함께 또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마을 함께 묶어서 이런 준비를 했었는데 세월호 인양에 맞춰서 저희도 추모의 뜻으로 네. 밀쳤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다시 금년의 프렌치 페스티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광주는 참 위대합니다. 네. 5월 어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품었고 사실은 경기도도 아닌데도 광주가 시민 상주 모임을 네. 만들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활동해 왔지 그분들을 않습니까? 외롭지 않게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네. 뭐 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거 있지만은 이건 시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깨어진 역사 의식 그리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진실 규명하겠다는 네. 성숙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80년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지면서요. 네, 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제 후보들도 결정이 오늘 내서 되는데 시장님께서 여러 이 광주 발전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주 민주의 성지 또 5월의 민주화 운동, 한국 민주화 운동은 광주로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알겠다. 네. 알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 차별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이냐는 요구가 사실 강력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을 작년 9월부터 사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장미 대선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일들보다 더 정교하게 빠르게 다듬어서 시민들께도 보고 드리고 또 대선 후보들도 네. 저 공약은 꼭 실천해야겠다고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일들이 비교적 성의 있게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 기자회견에 그 뒤에 화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네.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 민선 6기에서 해왔던 친환경 전기 자동차 선도도시 네네. 그리고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 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문화융합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이런 네. 3대 밸리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다 해주셨고 네. 이 일이 곧 4차 산업혁명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 일들 함께 하겠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3,0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네.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네. 그래서 이걸 전국화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공약에 대한 네. 응답까지 받고 있습니다.